네,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팀 송영석 주임입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분야의 다빈도 분쟁 사례인 가맹본부의 허위가장 정보 제공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 허위가장 정보 제공 관련 법률 내용과 함께 허위가장 제공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분들이 가맹계약 체결 전 유의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뒤이어서 제가 속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제도와 가맹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허위가장 정보 제공 관련 법률을 살펴보기 앞서 먼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가맹사업 거래 구조를 살펴볼 텐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로 구성된 거래관계로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대상으로 품질 기준, 영업방식 등을 제시하고 경영활동 지원과 교육 등을 통해서 가맹점 사업자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 가맹본부가 설계한 사업구조에 가입하고 그로 인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가맹본부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 구조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공정하고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가맹계약 체결 전 및 체결 단계, 그리고 가맹계약 이행 단계 등에서 다양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가맹본부의 허위가장 정보 제공 금지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두 가지 유형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정보인 허위가장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형으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을 과장하는 등의 거짓정보 제공, 그리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 상권 분석 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정보 제공과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않는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기만적인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가맹계약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정보 제공을 기만적인 정보 제공으로 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형으로는 중요사항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로는 일정 요건 등에서만 금전 등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모든 조건에서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앞서 살펴본 허위가장 정보 제공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해당 행위가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가맹점 사업자분들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요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이어서 살펴볼 허위가장 정보 제공 사례를 만약 듣고 계시는 가맹점 사업자분들이 계시면 이러한 가맹금 반환 조항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허위가장 정보 제공 관련한 법률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허위가장 정보 제공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속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올해 8월 2일 가맹사업 분야 4건 중 1건은 허위가장 정보 제공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보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대상으로 신청한 분쟁 조정 중 가맹본부의 허위가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고, 그 비중도 연도별로 3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의 주장 손해액도 3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살펴볼 허위가장 정보 제공이 분쟁 조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다빈도로 발생하는 분쟁 사례로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허위가장 제공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과장된 예상 매출액, 중요 정보 누락, 그리고 사실과 다른 홍보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과장된 예상 매출액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이는 가맹본부가 구두를 약속하거나 서면으로 제공한 예상 매출액 정보를 믿고 가맹 희망자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매출액은 이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사진처럼 가맹본부가 월 최소 얼마 이상 보장이라고 구두를 약속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두를 약속한 예상 매출액 정보를 믿고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요. 창업에 고민이 있던 김어굴 씨가 있었습니다. 이 김어굴 씨는 평소 관심 있던 땡땡 편의점사의 영업담당 박구라 과장에게 월 평균 수익 정보를 문의하였는데 박구라 과장은 하루 매출이 무조건 2천만 원 이상이 보장된다며 김어굴 씨에게 가맹계약 체결을 구두로 권유하였습니다. 김어굴 씨는 박구라 과장의 권유와 대기업인 땡땡 편의점사를 신뢰하여 부푼 마음으로 땡땡 편의점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영업 개시 후 하루 매출은 박구라 과장이 설명한 보장 금액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었고 그로 인한 누적 적자로 2년 만에 땡땡 편의점사와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심지어 해지 위약금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례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과장된 예상 매출액의 두 번째 사례인데 허위 과장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당구장 브랜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체결을 논의한 소상공 씨가 있었는데요. 소상공 씨는 가맹본부로부터 개점 예정 매장에 대한 상권 분석, 예상 매출 분석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제공받은 자료가 보기에도 구체적이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한 소상공 씨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가맹점 개시 후 월 매출액과 순이익이 너무 저조한 나머지 누적 적자로 소상공 씨는 창업 1년도 안 되어 폐업하였습니다. 이를 나중에 소상공 씨가 확인해 보니 제공받은 자료가 가맹본부의 직영점이나 타 가맹점의 사례와 같은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실제보다 과장된 정보를 믿고 가맹점 사업자가 피해를 본 사례이네요. 이처럼 가맹본부의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제공 행위는 그렇다면 가맹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먼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예상되는 매출액 등을 안내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하시고 서면 자료를 제공받아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된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 가맹점이나 가맹본부의 직영점 사례를 근거로 작성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가맹본부가 이처럼 단순 월 평균 1,000만 원 이상 보장 이런 식으로는 믿으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가맹점 몇 개 중에 최소 매출점 월 평균 매출액이 얼마이고 개설 예정 점포와 유사한 상권의 월 평균 매출은 얼마라서 따라서 예상되는 월 평균 매출액은 얼마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젠 두 번째 유형으로 중요 정보 누락을 살펴볼 텐데요. 이는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 가격에 차액 가맹금의 포함 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맹점 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필수 품목과 차액 가맹금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필수 품목이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사업 동일성 등의 이유로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품목입니다. 예를 들면 치킨 프랜차이즈가 여러 개 있는데,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각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생닭이라던가 양념 소스가 필수 품목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차액 가맹금은 이러한 필수 품목을 가맹본부가 공급했을 때 적정 도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그에 대한 해당 가격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맹본부가 식자재를 필수 품목으로 공급해서 이를 살펴보는데, 식자재의 일반적인 적정 도매 가격은 2,000원인데 반해 가맹본부가 5,000원에 공급했다면 차액 가맹금이 3,000원이 발생하고 이 3,000원이 가맹본부가 이익을 수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외식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협의한 박손혜 씨가 있었습니다. 박손혜 씨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에는 반드시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아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까 살펴본 필수 품목이겠네요. 지정업체를 통해 품질 좋고 저렴한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가맹본부의 설명을 들은 박손혜 씨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그러나 앞선 가맹본부의 설명과 달리 박손혜 씨가 가맹점 운영 개시 후 가맹본부의 공급 가격은 시중 가격보다 상당히 높았던 것입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필수 품목 지정은 안내하였지만 품목별 공급 가격과 공급을 통해 가맹본부가 차액 가맹금을 얻는지에 대한 정보는 설명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이에 박손혜 씨는 손해 발생 이후로 가맹본부에게 필수 품목 가격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필수 품목을 일반 시중에서는 2,000원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데, 가맹본부가 반드시 특정인에게만 구입하도록 하면서 그 가격을 5,000원에 공급해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겠네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가맹본부의 필수 품목 공급 가격이나 차액 가맹금 같은 중요 정보 누락 행위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먼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법령에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안내하더라도 그 내용의 근거가 명확한지와 앞선 사례와 같이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지정했을 때 공급 가격의 적정 여부, 근거, 그리고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 공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식자재를 5,000원에 공급한다면 적정 가격은 2,000원인데 이 5,000원이 과연 가맹본부가 적정 가격으로 공급했는지, 그리고 그 차익을 통해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 살펴봐야겠죠. 이제 허위가장 정보 제공의 마지막 유형인 사실과 다른 홍보 자료를 살펴볼 텐데요. 가맹본부가 제공한 누리집이나 전단지와 같은 홍보 자료에 나온 월 평균 수익, 상권 등 가맹점 계약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믿고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사실이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누리집에 게시한 월 평균 매출액과 사실이 다른 경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최정년 씨가 있었는데, 최정년 씨는 전 가맹점 월 평균 500만원 순수익 창출이라는 가맹본부 홍보집을 보게 됐습니다. 최정년 씨는 해당 가맹본부와 홍보 자료 확인하고 이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실제 가맹점 개시 후 최정년 씨가 얻은 월 평균 순수익은 홍보 자료에 기재된 500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정년 씨는 손해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게 됐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가 제공한 자료와 실제 사실이 다른 경우였네요. 다음 사례인데요. 가맹본부가 누리집에 안내된 인테리어 비용을 보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공사비는 이와 다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카페 창업에 관심이 있던 최라떼 씨가 있었고 이 최라떼 씨가 가맹본부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떤 특정 가맹본부의 누리집에서는 인테리어 비용이 저렴한 것을 보고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라떼 씨가 실제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가맹본부로부터 공사 비용을 청구받았는데 앞서 확인한 누리집 비용보다 그 금액이 2배에 달하였고 최라떼 씨는 가맹본부에 항의하고 싶었지만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계약 해지에 대한 부담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가맹점을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아까 사례를 살펴보면 홍보 자료에는 1,000만 원이면 충분히 카페를 인테리어를 완료하고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 나와 있지만 공사를 막상 완료하고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비용이 2,000만 원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과 다른 홍보 자료를 살펴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가맹본부의 사실과 다른 홍보 행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먼저 가맹본부의 홍보 자료에 나온 예상 수익, 비용,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타 가맹점 사례 등 근거를 확인하고 가맹본부의 구체적인 서면 자료 제공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창업 후의 앞선 사례와 같이 제공받은 자료와 실제가 다름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받은 자료는 계약 종료 전까지 보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렇다면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계약 체결 전 유의할 사항들을 살펴볼 텐데요. 만약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살펴볼 가맹계약 체결 전 유의할 체크리스트를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크 항목은 총 5개인데 먼저 예상 매출액 및 수익을 살펴보면 가맹본부가 안내한 예상 매출액 및 월 평균 수익 등 정보의 산출 근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을 미리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하여 작성됐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본부의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체크하실 부분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내용 중에 가맹점 사업자가 지원받거나 부담할 비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부 가맹본부가 실제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다르게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가맹계약 체결 시 약속한 비용 지원을 실제 영업 과정에서는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사례인데요.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상담했을 때 가맹본부가 무조건 전기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24시간 영업을 해야지만 전기비를 지원해 준 것처럼 약속한 지원 비용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전 약속한 지원 비용을 사후 축소하거나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계약 전 축소할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사전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물품 공급 조건과 동일 취급 제품 유통 경로와 같은 거래 조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맹점 영업 과정에서 취급 상품의 유통 경로와 원부재료 구입 조건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정보 공개서를 통하여 필수 품목과 공급 조건을 사전에 안내하더라도 실제로는 정보 공개서 내용과 다르거나 가맹사업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정보 공개서와 실제 내용을 비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됩니다. 아까 살펴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가맹본부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할 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 가맹본부가 제공한 자료뿐만 아니라 가맹본부 임직원과의 협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전화 통화 내역 등의 증빙을 반드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증빙 자료를 분실하여 분쟁 조정 진행이 어려워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때 만약에 신청인이 상대방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만약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이 사실관계 확인이라든가 이런 분쟁 조정 진행에 어려워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은 꼭 보관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공정거래위원회 허위가장 정보 제공 유형 고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검색 포털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거래를 검색하시면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를 들어가면 관심 있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나 매출액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허위가장 정보 제공 유형 고시 보도자료를 살펴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허위가장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례들과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를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 챕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와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쟁조정제도는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분쟁을 합의할 수 있도록 제3자의 조정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가 분쟁이 생겼을 때 저희와 같은 공정거래조정원이 제3자가 되어 조정을 진행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러한 분쟁조정 제도는 여러 장점들이 있고 이를 살펴보면 무료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도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당사자들이 만족할 해결 방안 도출이 가능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상 비밀이 보호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쟁 조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과 같이 온라인이나 우편, 방문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만약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면 1588-1490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 후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 대상은 오늘 살펴본 허위가장 정보 제공인 가맹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분쟁 조정 제도와 더불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운영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사업 관련 법률 상담, 교육, 소송 지원 등 가맹 분야 종사자들이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립되었고 하단의 대표번호
185-1490을 통하여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위과장 관련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팀은 오늘 살펴본 허위과장 제공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교육 등을 통해서 그런 가맹점 사업자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